네, 이번 영상은 서흥의 리스크에 대한 영상인데요. 네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자료는 이 서흥의 주주 현황입니다. 보시면 이 양주환 회장님이 32%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유력한 후계자인 이 양준택님의 지분은 3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서흥의 자회사에는 이 젤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이 젤텍은 젤라틴 만드는 회사입니다. 이 젤텍의 주요 주주로는 이 양주환 회장님이 계시고 이 양준택님 외 2인이 57%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. 이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양준택님이 그래도 제일 앞단에 있으니까 아마 19% 이상은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. 어, 제대로 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양준택님한테 어쨌든 간에 서흥의 지분이 더 들어가야 이 일대 주주, 최대 주주로 설 수 있는 건데 이제 제일 악질적인 방법이 그거죠. 이 양준택님의 젤텍 지분과 서흥 지분을 주식 교환을 하는데 젤텍의 가치를 매우 높게 가정을 하고 서흥의 가치를 매우 낮게 가정을 해서 이 불리한 주식 교환 비율로 양준택님이 서흥의 주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이제 서흥 주주 입장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죠. 왜냐? 서흥의 가치를 낮은 상태로 가정을 하면서 주식 교환을 하면 당연히 서흥의 시장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. 물론 뭐 현명한 투자자님들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경우가 존재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나쁜 일이죠. 그래서 이 상황을 말씀드린 건 이 불리한 주식 교환의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 하냐, 이거를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.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. 이 양주환 회장님이 양준택님에게 가지고 계신 32%의 지분 중에 15%를 양준택님에게 주면 양준택님이 최대 주주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한 18% 정도의 지분을 가지게 되겠죠. 그러면 이 양준택님이 넘겨받는 15%의 지분의 가치는 이 서흥의 현재 시가로 한 735억 원 정도 되는데요. 근데 이 증여세는 거기에 50%가 발생하니까 그것의 2분의 1인 367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양준택님은 이 증여세를 납부할 방법이 있어야겠죠.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면 이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로 5년에 걸쳐서 이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5년간 상환을 하면은 18%의 지분으로 연 73억 상당의 배당금을 받아야죠. 그러니까 이 증여세를 5분의 1 한 값입니다. 이게 매년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증여 이후에 이제 약 200만 주를 양준택 님이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73억 원을 내려면 이 주당 701원의 배당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15.4%를 내고 남는 세후 배당이 이제 701원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한 800원 이상의 배당이 필요를 하겠죠. 근데 2020년에 배당을 얼마 했죠? 한 뭐 500원 정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500원에서 800원 주는 배당 자체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죠. 근데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이 양준택 님이 이 젤텍 지분, 그러니까 한 최소 19%의 지분을 매각을 안 하고 서흥의 배당 증가만으로 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. 이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고요. 그리고 2022년 2분기까지, 2, 4분기까지에 이뤄질 베트남 공장 증설 때문에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. 이 양준택님의 젤텍 지분을 일부 매각한 뒤에 배당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시나리오고요. 이 시나리오 세 번째는요. 이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이 서흥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서흥의 배당을 받아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 사실 이 시나리오 1번은 조금 힘들 것 같고 2번이나 3번이 그래도 유력한데요.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한 주식 교환을 상상을 하시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배당 배당을 생각해 보시면 굳이 불리하게 언론에까지 나와가면서 불리하게 주식 교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. 양 회장단 일가에서는요. 그래서 뭐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서흥이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속 이슈는 전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요. 이
사실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서흥이라는 기업은 이 젤라틴을 잘 확보를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. 근데 이 젤라틴이 확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? 갑자기 뭐 도축업자들이 다 사라져서 가죽을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그러니까 상상도 해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육류 소비량 보시면 네,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드시죠.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 하이드 수급 문제는 좀 발생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투자자로서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의 전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닝이 굉장히 견조하고 주가는 굉장히 하방이고 이 리스크는 사실상 고려할 게 딱히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성에 투자하는 거는 꽤 괜찮은 선택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제 투자 의견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냥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투자 의사결정의 하나의 정보로서 삼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것으로 서운 커버를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기업은 현대홈쇼핑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름만 봐도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시죠? 네, 그러면 현대홈쇼핑 커버로 다음 주 월요일에,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 한 주 이슈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